네, 녹화를 하고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우선 저희가 이제 무료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번 주에 해드릴 거는 그 전에는 이제 뭐 다양한 스킬이나 이런 걸 알려드렸다면 사실 저의 전문 분야는 아니고 경험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시작하고 오래 하시는 분이 있고 잘하시는 분이 있고 금방 포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블로그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시작을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블로그 막 사람들이 진입장벽 뭐라 그래요? 이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장애물도 없고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시간만 투자하면 되고 글 쓰고 사진만 뭐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블로그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좀 아닌 말이기도 해요.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제 닥치는 게 '아 왜 나는 안 되지?'라는 생각을 정말 너무나 많이 해요. 그리고 포기하는 분이 정말 많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이 블로그가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분들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인제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1년 전에 혹시 블로그를 시작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하는 분 중에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에. 혹은 내 주변에 블로그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한번 둘러보시면 돼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같이 지금 43 분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중에 과연 1년 뒤에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 보시면 지금 44 명. 1년 후에 딱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꾸준히 하고 있는 분은 한 10명 내외가 될 거예요. 물론 관심 있어서 지금 찾아오셨으니까 혹은 제 강의를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가 중간에 뭔가가 성과가 안 나요. 블로그 자체가 뭔가 이렇게 한번 내가 터질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상위 노출이 잘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잠깐은 흥미를 가지지만 또 상위 노출이 또 안 됐을 경우에는 금방 또 좌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로그예요. 그래서 다른 시스템이랑 너무 다른 게 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보는 유튜브 만약에 돈벌이가 된다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하나가 영상이 잘 돼 가지고 10만 뷰, 20만 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구독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또 다음 영상 올리면 적어도 몇만 뷰가 나오니까 영상 몇 10개 만에 한마디로 떡상이 돼 가지고 수익이 생기고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운이 작용한다기보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잘 정하고 뭐 재미가 있거나 사람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뭔가를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블로그는 그런 흥미있는 주제를 다루더라도 뭐 한 번에 떡상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 번 뭐 상위 노출이 돼서 뭐 방문자가 좀 유입이 많이 되더라도 그 글이 내려가 버리면 그 이후에는 또다시 또 이렇게 막 어떻게 말하면 이제 빌빌댄다 그러죠. 뭐가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내가 분명히 키워드를 잘 잡아서 500 명이 나왔는데 또 이런 키워드를 또 하나 잘 잡으면은 1000 명이 나오고 이런 키워드 10 개만 잡으면 내가 5000 명인 블로그를 만들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데 분명히 500 명짜리 키워드가 하나 올라갔고 또 그 두 번째에 내가 500 명짜리 키워드 하나를 만들어서 올렸는데 하필 첫 번째 500명 나오던 글이 또 떨어지네요. 그리고 또다시 500 명짜리 그 키워드 나오는 걸 또 잡아서 올렸더니 또 전에 글이 또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깐 계속 그 자리를 머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 안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블로그에 이 지금 블로그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너무 흔해요. 그리고 심지어 인지도를 얻었고 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신 분도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인제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를 통해서 1 0 0 원 벌잖아요. 그럼 1 0 0 원을 벌다가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인제 실증이 나요. 1 0 0 원의 실증이 나요. 그러면 당연히 150만 원이 빨리 벌어져야 되는데 자꾸 그 자리에 1 0 0 원이고 1 0 0 원이고 하다 보니까 1 0 0 원이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80만 원 되고 뭐 50만 원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관둬요. 분명히 1 0 0 원도 잘하고 있는데 그만큼 욕심이 작용이 돼 가지고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얼마나 오래 하냐 못하 안 하냐 인제 그 차이가 있는 거라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큰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인제 제가 인제 블로그 강의를 코로나가 딱 터지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는 2020년,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거는 2020년 초반인데 벌써 거의 3년을 꽉 채워가고 있어요. 그럼 초반에는 사람들이 이제 뭐 많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뭔가 집에서 할 수 있는 투잡을 생각을 해서 블로그로 엄청나게 많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무료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이 기본 300명, 많게는 500명까지도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57명이니까 뭐 한 6분의 1로 줄었다가 그냥 많게는 10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시겠지만 강의 사이트가 불과 3년 만에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그쵸? 강의 사이트가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근데 카드 회사에서 이 강의에 대한 매출을 조회를 하다 보니까 블로그가 아니 코로나가 딱 터지기 시작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매출이 1억이다. 지금 1억으로 시작했던 회사들이 지금 와가지고 한 달에 매출이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500만 원, 1000만 원이 안 돼요. 왜냐면 카드 회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카드 긁는 그런 것들을 아예 정확하게 거의 알고 있잖아요. 통계들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만큼 강의 수요가 지금은 줄어들어요. 그럼 강의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강의 플랫폼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많아졌으니까 플랫폼에 하나씩만 강의가 들어가도 똑같은 비슷한 강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강의를 홍보하려다 보니까 자극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은 줄었고. 사람은 줄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도 관심사도 당연히 줄어들었겠죠. 블로그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또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 블로그를 시작하시던 분이 조금 하고 이제 마른 거예요. 이제 대다수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 혹시 지금 소리가 많이 울리나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들리나요? 괜찮나요? 혹시 뭐 많이 거슬리거나 그런가요? 왜냐면 제가 세팅 상태는 항상 똑같거든요. 이게 강의할 때. 그래요? 잠시만요. 혹시 많이 불편한 건 아니죠? 이게 괜찮아요? 지금 좀 안 울리나요? 괜찮아졌어요? 이게 정말 조금 살짝 돌아가 있는데 그게 에코가 있었나 봐요. 어쨌든 이제 소리는 괜찮죠? 네. 제가 그동안에 블로그 강의를 지금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진짜 많이 쌓여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잠시만요. 이거는 잠깐 주석은 지워드릴게요. 어, 소리 안 들리시나요? 소리 들리죠? 네. 이게 혹시 단체 안 나면 모르겠지만, 예. 일단 개별적인 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2년 동안의 데이터를 이렇게 쌓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잘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누구한테나 잘하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잘하는 사람이거나 지금까지 왔을 때 성과를 냈던 사람들은 공통점은 하나가 있어요. 그냥 꾸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과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블로그 강의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시야를 좀 흐리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한다는 거는 수익을 만들고 싶고 뭐 브랜딩을 하고 싶고 잘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블로그를 할 때 효율적이고 잘하고 싶고. 근데 제가 가장 추구하는 게 뭐냐면 똑같은 1시간을 하더라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어 정석적인 방향은 추구하진 않아요, 제가. 그래서 약간 편법을 추구하기도 하고 조금 뭐 좀 이상한 것들을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정석적인 방향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변하지 않는 거. 블로그는 약간의 트렌드를 분명히 따라가긴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식과 제가 블로그를 처음 할 때 십몇 년 전에 운영하던 방식, 그리고 그 사이에 한 6년 전에 운영하던 방식은 이게 조금 달라요. 그 당시와 지금과 운영하는 방식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의 이런 흐름은 조금씩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변하지 않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이 글을 쓰고 꾸준히 포스팅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 글이 좋은 글인지 안 좋은 글인지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글을 잘 쓰고 있는지 글을 못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이 블로그 할 때는 딱 이거 하나만 알아두면 돼요. 블로그 잘하시는 분들의 블로그를 들어가면 어, 주제 하나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글의 기준은 한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블로그를 판단했을 때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는 글은 누가 많이 쓰고 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본다면 블로그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글을 쓰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잘 읽히는 글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블로그적으로 좀 노출이 잘 된다거나 아니면 이런 글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업체예요. 마케팅 업체. 마케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그동안 접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이 가장 잘 읽고 이렇게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을 좀 많이 봐준다는 통계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노출이 좀 잘 된다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네이버에서 보통 맛집을 검색하잖아요. 이거 강남 맛집 말고 맛집을 검색했을 때는 대다수 광고 글이잖아요. 그렇죠? 네이버에 올라오는 많은 광고 글은 많은 포스팅은 다 광고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좋은 글의 틀은 마케팅 회사에서 쓰는 것만 따라가도 돼요. 여러분들이 쓰는 틀이에요. 근데 이것만 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사진, 그쵸? 사진 한 장에 적당한 글, 사진 하나에 적당한 글, 사진, 글, 사진, 글, 사진, 글, 사진, 글. 이 형태만 유지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보여주고 싶어서 가독성이 없게 사진을 5장, 6장 막 뭉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진만 이만큼 뭉쳐놓고 밑에 또 글을 또 엄청나게 또 뭉쳐놓게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마케팅 업체에서는 사진, 글, 사진, 글. 글 읽을 사람 글 읽고 어쨌든 사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블로그적으로 약간 좀 미숙한 경우에는 뭉치는 글들을 많이 보여줘요. 뭉치는 글들이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최신 글 쓴 사람 중에 광고가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의 글을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제가 봤을 땐 광고 글 같아요. 사진 찍은 거 보면 그럼 사진 글, 사진 글, 사진 글 이렇게 딱 돼 있죠. 보여주고자 하는 사진에 내가 어쨌든 블로그도 시각적인 게 먼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진이 정말 중요하긴 해요. 근데 뭐 사진이 뭐 엄청 퀄리티가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진이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봤을 때, 좀 광고 글이 아닌 것 같은 경우를 찝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글 같은 경우죠. 보세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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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또 사진, 또 사진. 글 약간. 사진, 사진, 사진.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뭘 하고자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사진만 쭉 나열한다? 이거는 사실 이 밑에는 그래도 사진 글, 사진 글이네요. 근데 이거는 조금 나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서 또 사진 뭐 이렇게 글 이렇게 뭉쳐서 보여줄 바에 적절하게 나눠서 글을 쓰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더 눈에 더 잘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나쁜 예가 어떤 게 하나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나쁜 예가 생각보다 많은데, 음, 이것도 약간 나쁜 예 중에 하나예요. 블로그 봤을 때는 굳이 내가 사진에 있는 다 정보가 나와 있는 거를 굳이 내가 글까지 써가지고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사진을 봤는데 또 글로 써가지고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이게 또 안 좋은 거예요. 뭉쳐 있잖아요, 사진이. 그러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PC로 봤을 때 이 정도인데 핸드폰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작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핸드폰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사이즈가
보이시죠? 이거 훨씬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 핸드폰으로 본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화면은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쵸?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봤을 때 사이즈가 이전 실제 사이즈가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여러분 핸드폰 한 이만하니까. 그럼 한 이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고 여유 있게 봤을 때, 좀 여유 있게 허용을 했을 때 이 정도 되는데 여기 뒤로 와서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쵸? 이 사진을 올려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들 눌러본다? 예, 눌러서 보는 사람들 사실 거의 없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렇게 하지.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 눌러보겠어요? 그죠? 그리고 딱 봤을 때 코카콜라 2,000원인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사진? 이 사진도 똑같고 이 사진은 똑같고 이 사진은 다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점점 확대하는 기분? 그런데 반대로 어, 마케팅 회사에서 그동안에 많은 정보를 축적해 놓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포스팅을 봤을 때는 작성되는 걸 봤을 때는 보여주고 싶은 사진 딱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전체 사진, 주차장, 그다음에 안에 내부, 메뉴판 그냥 하나만 보여주잖아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상차림. 그다음에 여기 봤을 때 가장 좋은 게 여러분은 이거예요. 사진이 계속 화면에 눈에 보이잖아요. 사진과 글이. 그쵸? 사진이 없어질만 하면 밑에서 사진 한 장 올라오고 사진이 없으면 또 밑에서 한 장 올라오고 그다음에 글이 없어질 때 되면 또 글이 올라오고 이게 잘 쓰는 포스팅의 예시입니다. 그쵸? 뭐 한 줄 밑에 띄고 안 띄고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스타일이에요. 여기서 사진을 대신에 간격을 또 너무 많이 벌리게 되면 너무 공백이 많이 있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붙여 쓰던 그건 상관없어요. 사진이 한 장 없어지려고 할 때 나오는 게 포스팅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쓰는 포스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포스팅은 이런 형식만 유지하면 좋은 포스팅이에요. 그러면은 이 밑에 안에 들어가는 글은 어떤 글을 쓰더라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포스팅을 눌러보는 사람 중에 대다수는 사진만 보고 나가는 경우가 한 50% 이상은 있어요. 사진을 보고 정말 마음에 들 때 그때서야 글을 읽기 시작을 하거든요. 혹은 들어왔는데 뭐 문구가 좀 특별한 문구가 있다거나 그럴 때 사람들이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큰 글로 여기다가 좀 넣어놓는 게 좋아요. 좀 부각을 시키는 게 좋아요. 제목은 했지만 제목 여기 안에 좀 내가 강조하고자 싶은 거는 여기다 좀 크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게 좋은 글이에요. 내가 맞춤법이 틀리던 뭐 맞춤법을 제대로 쓰던 전혀 상관없어요. 가장 좋은 글이라는 거는 글이 없어질 때 글이 올라오고 밑에서 사진이 없어지려고 할 때 사진이 올라오는 거는 좋은 글이에요. 보통 이런 글을 많이 쓰게 되면은 조회수가 점점 늘어나고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뭐 깊이 파고들면 체류 시간도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거는 이런 형태의 글을 쓰면 좋은 글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마케팅 회사가 이게 좋으니까 당연히 이 방법을 대다수 쓰겠죠. 그래서 모든 글을 들어가서 보면은 마케팅 회사에서 작성하는 모든 글을 보면은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글이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형태가 나쁜데 그러면은 마케팅 회사에서 유지할 이유가 없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 로직에 맞춰서 글을 쓴다? 전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 십몇 년 동안 했잖아요. 로직에 맞춰서 글을 쓴다는 거는 사실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로직을 알고 있으면은 블로그 강의 안 하죠. 상위 노출만 다 시키면은 제가 어제도 강의할 때 이걸 말씀드린 게 있는데 블로그 네이버 로직의 블로그를 알고 있으면 대다수 글을 상위 노출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강의 안 해요. 무조건 내가 의뢰만 받아가지고 상위 노출 시키면 어떻게 되죠? 예, 한 달에 하나씩 빌딩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한 달에 하나씩 빌딩을 세울 수 있는 거를 알려준다? 나만 알고 있겠죠.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로직은 예, 있긴 있지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왜 로직에 맞는 글을 써야 되냐? 이렇게 쓰면은 로직에 맞는 글이에요.
다른 거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자면 이 사람들은 마케팅 회사니까 어쨌든 이 글을 상위 노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 제주 협재 맛집이잖아요. 이거를 적절한 공간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본문에 한 군데 밀집되게 하는 게 아니라 분산되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글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글을 보통 좋은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지금 블로그 처음 한다? 이렇게 글 쓰면 되는 거예요. 사진, 글, 사진, 글. 근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하라고 해도 못해요.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막 두세 장씩 막 다섯 장씩 모아서 하고 거기다 글을 또 한 200자 적어요. 한 2, 300자를 적어요. 그럼 내리다 보면은 계속 글만 나와요. 글만. 그럼 사람들이 정말 밑에 중요한 정보가 있음에도 나가버려요. 시선을 끌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좋은 글은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무리 알차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사람들이 튕겨져 나가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좋은 힌트를 드리자면 시선을 끄는 글이잖아요. 어쨌든 이 글은. 그러면은 포스팅에 딱 들어갔을 때 가장 처음에 나오는 사진은 될 수 있으면 가장 멋진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포스팅에 딱 들어갔는데 우와 하고 계속 내려올 수 있게. 근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마케팅 회사에서 뭐 어떻게 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 저라면 여기에 가장 맛있는 사진을 딱 올렸을 거예요. 뭐 어떤 사진이 있을까요? 뭐 오히려 이런 사진? 뭐 해물이 잔뜩 들어간 사진? 이거를 여기다 올려놨었으면은 이런 맛집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밑에 글을 계속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갔을 때 이제 정말 멋있는 바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내가 호텔에서 나가는 호텔 문을 먼저 딱 올리면은 사람들이 시선을 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는 가장 첫 장. 예.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글들에 대해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냥 첫 장에 하나 사진을 딱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쓰는 것 중에 하나 방법이 멋있는 사진 4장을 이렇게 썸네일처럼 콜라주처럼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분도 있어요. 썸네일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시선을 끌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글을 쓰고 또 사진이 계속 끊이지 않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한 번에 좀 많이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맥시멈 위아래 2장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위아래 2장. 근데 이게 지금 맛집 뭐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요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 장씩 보여주라 그러니까 설탕 한 스푼 사진 큰 거 이만한 거 고추장 한 스푼 사진 이만큼 이렇게 찍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겠죠. 고추장 뭐 이런 것들은 의미 없이 그냥 아까처럼 모여서 보여줘도 돼요. 그런 것들은 왜냐면 고추장 한 숟갈에 너무 큰 의미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설탕 한 스푼, 고추장 한 스푼, 그리고 또 이것도 비슷한 게 이런 김치나 이런 시금치 같은 경우에 여러분 큰 임팩트가 있나요? 별로 없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2장 이렇게 뭉쳐서 보여줘도 돼요. 큰 의미가 없는 거는. 그러니까 포스팅 하나에 사진에도 비중이 있어요. 하이라이트가. 맛집 갔을 때는 지금 이 밑반찬에 이 콩나물이 중요한가요? 이거 뭐 시금치가 중요한가요?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 맛집을 선택할까요?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결과적으로 진짜 중요한 사진은 오히려 이건 전복 사진이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해물 칼국수 같은 거 이런 게 정말 중요한 사진이에요. 이런 걸 큰 거 두세 장 보여주면 되지. 굳이 여기다가 이런 거 뭐 밑반찬이 맛있다고 강조를 할 거예요. 분명히 이런데 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케팅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약간 이런 데서도 그 미세한 차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중요한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메인이 맛있는데 김치 아무리 맛있다고 해봤자 사람들은 공감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갔을 때 김치, 시금치, 콩나물 이거 딱 봤더니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나가버린다고요. 글자 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를 쓸 때는 이게 보통 어느 정도로 글자를 많이 쓰냐면요. 1000자에서 2000자 사이예요. 요즘에는 2000자가 넘어 2500자까지 넘어가 버리면은 주제가 분산이 글 속에서 주제가 분산이 된다 그래가지고 좀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포스팅이란 뭐냐 여기서 딱 하나만 개념만 정리하고 가시면 돼요. 보기 좋은 글. 내용과 상관없어요.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읽기 전에 정보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보기 좋은 글. 네. 사진과 글과 적절히 어우러진 글이 좋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쓴다고 싶으면은 이것만 지키면 돼요.
예, 이것만 지키면 여러분들은 좋은 글을 쓸 수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글은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남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느낀 바 그대로 쓰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추구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설악산을 갔다고 칠게요. 그냥 설악산을 올라가도 똑같은 후기가 있을 수가 있나요? 내가 간 후기와 또 여자가 간 후기와 아이들이 간 후기는 달라요. 네이버에서 추구하는 건 다양성이에요. 똑같이 올라갔는데 10사람이 느낀 감정이 똑같은 글이 네이버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추구하려는 방향은 무조건 다양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갔다 왔는데 진짜 좋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바닷가를 갔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를 찾아보려고 딱 검색을 해봤더니 어떤지 사람들이 다 안 좋다고 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좋았는데 사람들이 안 좋다고 썼다? 괜히 좋다고 쓰려니까 눈치가 보여서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피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하면서. 주관적으로 내 생각을 쓰세요, 거기다가. 남들이 안 좋다 그럴 때 내가 좋다고 한 이유를 쓰면은 네이버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대를 해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남들은 진짜 좋다고 했는데 내가 갔더니 정말 별론 거예요. 그 별로였던 감정을 거기다가 블로그에다가 그대로 녹여내면 돼요. 그러면은 개성 있는 글이 되고 여러분만의 시각을 가진 개성 있는 블로그가 탄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남들이 좋았다 그러니까 나도 좋은 점을 찾으려고 그러고 계속 비슷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 얘 블로그 들어가면은 뭐 딱히 뭐 없는 거예요. 뭐가. 그냥 이 사람 블로그 들어가나 저 사람 블로그 들어가나 봤는데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개성이 없고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매력이. 그러니까 블로그는 어쨌든 장기간 끌어가야 되는데 점점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오래 하다 보면은 당연히 팬도 생기고 어 뭐 정보를 얻어가려는 사람도 생기고 이웃도 좋은 이웃도 생기고 생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개성이 없고 진짜 그냥 밍숭맹숭한 블로그는 그런 사람도 안 생겨요. 딱 봤더니 뭔가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다 댓글 한 번씩 더 달아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제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저도 블로그를 하고 와이프도 블로그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음, 초밥을 갔어요. 초밥집을 갔는데, 저희는 솔직히 먹어봤더니 너무 맛이 없어요. 이게 일본에서 굳이 내가 이걸 먹어봐야 돼?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는 한국에서 많이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블로그 후기를 찾아봤더니 다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게 남겼어요. 악평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어떻게 달리냐? 여기 이렇게 썼잖아요. 동감합니다. 저도 갔다가 실망해서 블로그 썼어요. 맛집이라고 하시는 분들 신기하네요. 이렇게 썼잖아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런 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만 이러냐? 쌓이고 쌓이면 이런 이웃이 주변에 많이 생겨요. 네. 어, 뭐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 제가 이따가 모아가지고 한 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래요. 근데 저도 원칙은 하나가 있어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 어,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만의 기준이에요. 저만의 기준인데, 어딜 갔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내 돈 내산 있잖아요. 내가 돈 내고 내가 찾아갔는데, 좋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맛이 없어요. 근데 딱 가게를 보니까 이거는 프랜차이즈 업체도 아니고 그냥 개인 업체예요. 그럴 때는 악평을 아예 안 써요. 그 안 좋다고 하는 글조차도 남기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안 써도 누군가가 써서 망할 거니까. 굳이 내 한마디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이 주의로 살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거기다 대놓고 글을 써버리면 그 업체는 나를 원망할 거예요. 그죠? 근데 굳이 맛없는데 내가 거기에 내 열정을 쏟아가면서 내 글 쓰는 시간을 남긴다? 이거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남들이 망하는데 내 열정을 쏟지는 않아요. 왜냐면 놔두면 거기는 어차피 망할 거니까. 내가 안 써도 누군가는 쓰고 누군가 망할 거라고 해서 거기는 안 써요. 제 원칙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은 그 사람도 뭐 어쨌든 뭐 살자고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을 텐데 거기다 대놓고 너무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하나는 악평을 쓰는 데는 있어요. 내가 굳이 악평을 써도 망하지 않을 곳. 프랜차이즈 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거킹 아니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이게 롯데리아에서 신상 햄버거가 나왔어요.
엄청 홍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어디 너무 맛없다. 남겨요. 진짜 이거 왜 사 먹냐? 롯데리아 하니까 뭐 롯데리아에서 우리한테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내 주관적인 입장인데 아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맛없으면 맛없다고 써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백종원 같은 경우 뭐 어떤 거 있어요? 백다방 갔는데 진짜 너무 맛없다. 맛없다고 써요. 여러분 그 백다방 가면은 핫도그 팔아요. 핫도그. 백그램 핫도그란가? 근데 그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나오거든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나오는데 빵 딱딱하고 막 진짜 너무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겨요. 그냥 진짜 맛없다. 내 돈 진짜 3,000원이지만 이거는 너무 아깝다 이렇게 남겨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백다방에서 지네가 뭐 반성을 하겠지. 거기다 대놓고 뭐 너 고소하겠다 이렇게 안 나와요. 보통 고소하겠다고 이제 분쟁이 생기는 부분은 영세한 업체. 그런 데서는 내려달라고 하거나 뭐 명예훼손 하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있고, 지금 이제 뭐 좋은 포스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블로그를 끌어갈 때 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포스팅은 딱 그거예요. 보기 좋은 글. 사진과 글이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글이 좋은 글이에요. 뭐 남들은 키워드가 몇 번 들어가야 되고 또 뭐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또 뭐 후기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좋은 글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 읽을지 안 읽을지가 문제인데 그거 정보가 들어가냐 좋은 글은 절대 아니에요. 체류 시간이 좋은 글? 일단 봐야 뭐 체류 시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일단 시선을 끌어가지고 사람들 잡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잡아놓지 않은 글은 좋지가 않은 글이에요. 네. 잡아놓지 않으면 좋지가 않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쓰레기 말 쓰더라도 사람을 잡고 있으면 그건 좋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인지 아시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글을 쓸 때 사람들이 시선을 끌 수 있는 거를 딱 생각을 해야 돼요. 불과 딱 그 몇 위에 있잖아요. 몇 글자 사이에. 그래서 그 부분이 좋은 글의 척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내려보면은 또 사람들이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진이 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기간 블로그를 오래 해야 되잖아요. 오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잘한다고 다음날 엄청나게 성과가 나지 않아요. 오늘 잘해도, 내일 잘해도, 모레 잘해도 다음 주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블로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이 굉장히 블로그는 인내심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재미로 했어요. 블로그 할 때. 여행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어딘가 여행을 갈 때 혼자 아까우니까 혼자 이거를 내가 경험한 게 너무 아까워서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데도 있고 저런 데도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 지금 블로그의 강의도 어 제가 블로그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블로그를 하잖아요. 이거 왜 안 하지? 이거 같이 했으면 좀 좋겠는데 이 생각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적극적으로 권했어요. 네, 우린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너도 블로그 한번 해볼래?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니까 따라 좀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따라 하다가 포기를 합니다. 그게 인내심이에요. 블로그를 할 때는 인내심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당장에 뭔가 성과를 바라고 하지 마시고 미래에 내가 그냥 적금 든다 생각하시고 차근차근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블로그 잘하는 분들은 어쨌든 일정 기간 누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잘된 블로그를 보고 그것만 너무 따라하시면 안 돼요. 네. 너무 그걸 잘된 것만 보고 나랑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비교예요, 비교. 그래서 질문이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저 사람은 잡불처럼 운영하는데도 왜 수익이 나고 나는 한 주제로 운영을 함에도 수익이 안 나냐? 저 사람도 잡불인데 나도 잡불처럼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저 사람은 육아 리뷰도 하고 뭐 경제도 쓰고 여행도 쓰고 하는데 방문자가 10,000명이 나와. 그럼 나는 남들이 그렇게 하라는 한 주제로 하는데도 방문자가 1,000명도 안 나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하고 싶은데 잡불처럼 하고 싶은데 잡불처럼 했더니 방문자가 한 200명, 300명뿐이 안 와요. 봤더니 저 사람은 10,000명씩 나오는데 나는 뭐가 잘못됐을까? 근데 그걸 역으로 뒤로 파헤쳐서 가잖아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눈에만 안 보이는 거예요. 블로그를 조금 운영하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그게. 그리고 블로그에서 오히려 필요 없는 게 박학다식이에요. 이게 어떤 게 박학다식이냐면 나는 자동차도 잘 알아. 나는 여행도 잘 알아. 그다음에 난 육아도 너무 잘 알아.
난 애 새 키워봤는데 나보다 육아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나 새 차 나오면 그 모든 정보 다 알아. 이걸 블로그에 다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루에 막 3개씩 쓰고 4개씩 쓰고 막 주제를 많이 쓰면 상관이 없지만 하나 쓰는데 막 오늘은 자동차 쓰고 내일은 여행 쓰고 그다음 육아 쓰고 그다음에 나는 애들 교육도 잘해. 그럼 다음날 교육 쓰고 그랬더니 한 달을 통계를 내봤더니 30개 글은 쓴 거예요. 1일 1포는 딱 한 거예요. 보니까. 그랬더니 또 통계를 내보니까 자동차 관련된 글 2개, 스포츠 관련된 것 뭐 한 3개, 여행 5개, 육아 5개. 그럼 남들이 딱 들어와서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그냥 이 사람 그냥 관심이 여러 군데 있구나. 지나가 버려요. 근데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달에 글을 10개를 쓰더라도 어떤 사람은 딱 여행만 쓴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블로그에 딱 들어가서 딱 보니까 여행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여행 전문 블로거구나. 여행 전문이구나. 아, 어떤 전문이구나라는 사람들이 깨우치는 거예요. 딱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블로그는 박학다식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너무 박학다식하고 정말 내가 다 하고 싶다. 다 블로그를 따로따로 나눠야 돼요.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 블로그 자체를 나눠야 돼요. 현 추세라면. 그러면은 나는 자동차의 글을 하나 쓰고 다음날 B라는 블로그에 육아 쓰고 다음날 C라는 블로그에 여행 쓰고 다음날 D라는 블로그에 뭐 레시피 쓰고 그러면 이게 1년 동안 쌓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A라는 블로그 들어가면은 뭐 자동차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그쵸? 내가 전문적인 분야에 가진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엄청나게 다양한 전문가예요. 완전. 나는 뭐 여행 좀 근데 그게 다 인플루언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 이걸 만약에 하나의 블로그 담았을 때 인플루언서는 다 어쨌든 하나만 될 거예요. 그렇죠? 블로그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주제가 생기면은 안 돼요. 그거는 인플루언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것들이 분리가 돼 있다 보면은 커피 전문가도 될 수도 있고 뭐 요거트 전문가도 될 수도 있고 일식 전문가도 될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무조건 블로그는 지금 요즘 트렌드는 하나의 주제예요. 하나의 주제. 내가 2가지 주제를 하고 싶다? 네. 2가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2개의 블로그로. 네. 일주일에 3개씩 한 주제로 인플루언서 되죠. 왜 안 돼? 뭐 한 주제로 하시면 된다니까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한 주제로 하시면 돼요. 인플루언서라는 걸.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 강의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블로그를 보면서 제가 블로그 제 이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제가 블로그 강의의 목적은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여러분들의 많은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좀 교류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하면은 좀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다양하게 지금 교류를 하는 거에 목적을 두고 또 그 커뮤니티가 잘 갖춰져 건강한 커뮤니티가 갖춰졌을 때는 그 혜택이 많은 분들에게 돌아가요. 저에게 돌아온다기보다 많은 분들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강의 비용을 아껴서 저는 블로그가 강의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블로그는 여러분들이 글을 직접 쓰면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해요. 관리라는 거 뭐냐면 강제성이 들어와야 돼요. 강의를 듣는 목적의 가장 큰 목적은 강제성이에요. 강제성. 내가 블로그 강의를 안 듣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으면은 잠깐 일순간에 내가 블로그를 잠깐 아예 내일 써야지 하면은 이게 일주일이 금방 가고 한 달이 금방 가요. 아마 경험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내일 써야지. 아, 이번 주는 좀 잠깐 쉴까? 하면은 그냥 한 달이 쑥 지나가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한 달 지나가니까 또 언제 또 다시 해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듣다 보면은 좋은 점이라는 거는 어떻죠? 아, 어쩔 수 없이 오늘 하나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크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글 하나를 썼어요. 다음 날도 키워드를 하나 찾아가지고 글 하나를 썼어요. 키워드를 찾아서 여기에 뭐 키워드 찾아가지고 글 하나 쓰는데 5시간이 걸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그렇게 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억지로 12시 됐을 때 3, 40분 동안에 글 잠깐 너무 짧은 거 말고 똑같은 글이라고 가정했을 때 뭐 좀 지루하지만 그래도 뭐 내가 무슨 말을 쓰는지 몰라 횡설수설 하는지 모르는데 글 하나를 썼어요. 억지로 쓴 글 계속 쌓이잖아요. 키워드 찾아가지고 열심히 진짜 뭐 이틀에 하나, 3일 하나 쓰는 것보다 억지로 매일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만큼 블로그는 꾸준한 게 들어가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키워드가 중요하냐, 뭔가 중요하다는 키워드가 중요한 시기는 블로그는 어느 정도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이 돼야 그때 이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노출이 잘 됐냐, 못 됐냐, 뭐 방문자가 많아지냐, 이거는 블로그 이제 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아가 성장을 해서 적어도 애들이 뛰어다닐 수 있을 때쯤 돼야 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왜 뛰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신생아에 대놓고 너 왜 안 뛰냐고 말하면은 이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어차피 뛰지도 못할 애한테 뭐 100m 달리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뛰지도 못할 애한테 100m 재는 의미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걸을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 놔야 그래도 내가 뛰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키워드를 이제 이거에 대한 달리기에 비유를 하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뛰지도 못할 때 한마디로 내가 글이 별로 쌓이지도 않고 블로그가 제대로 성장이 안 됐을 때 그럴 때는 내가 키워드를 아무리 자꾸 써봤자 잠깐 일시적으로 노출이 되는 것 같지만 바로 내려와요. 왜냐면 블로그에 힘이 없으니까 내가 일어서지를 못해요.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뛰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키워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키워드를 선택을 하고 황금 키워드를 선택을 한다고 할지언정 내가 뛰지를 못하는데 그 키워드 써봤자 어차피 밀려요. 그러니까 내가 막 몇 시간 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자료 찾아보고 뭐 논문까지 찾아봐가지고 글을 써봤자 어차피 내려온다는 거예요. 글이. 일시적으로 올라갈지언정 바로 내려와요. 그러면은 그 5시간, 6시간 동안에 그 키워드 잡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내가 달리지 못한 걸 알기 때문에 미리 이제 체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충분하게 내가 진짜 그에 대한 성장 기반을 쌓는 거예요. 밥 많이 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열심히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밥이라도 많이 먹어 힘이라도 나중에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글을 써보는 거예요. 뭐 블로그라는 거는 일단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점수가 있어요. 지수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잡불일 경우에도 다양한 주제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주제를 써도 일정 수준 이상까지 성장이 돼요. 쓰니까. 쓰니까 블로그는 성장이 되는 거예요. 잡불도 성장이 돼요. 왜냐면 일정 수준까지는. 근데 곧 한계가 도달하죠. 그때는. 그때는 이제 한 가지 주제를 써서 더 큰 미래를 보고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키워드를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좋은 키워드를 잡아 쓴다 할지언정 어쨌든 초반에는 경쟁이 안 돼요.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키워드에 집착을 하지 말고 키워드보다는 내가 어떻게 글을 좀 많이 적어볼까. 예. 어떻게 다작을 한번 해볼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가장 첫 단계는 맞아요. 아까 보여드린 그 글을 토대로 많이 적어보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은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많이 적는 거는 있잖아요. 블로그 초반에도 상관이 있고 나중에 블로그가 최적화가 되고 뭐 인플루언서가 되고 나중에라도 막 블로그 여러분 그때 가면 순위에 집착을 하게 돼요. 어떤 순위냐? 인플루언서도 순위가 생겨요. 인플루언서도 순위가 있어요. 왜냐 인플루언서 순위가 있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프리미엄 광고가 붙고 광고료가 커져요. 그 다음에 블로그 차트도 있어요. 많이 생각하면 많이 이제 블로그 내가 몇 등인지 비교할 수 있는 블로그 차트도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잡부릴 때는 이걸 쓰나 저걸 쓰나 어쨌든 꾸준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는. 그리고 많이 쓰면은 무조건 가파르게 올라가요. 이거는 어 저희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여행글을 그동안 이제 밀린 막 이것저것 막 육아도 하고 뭐도 하다 보니까 못 썼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날 잡고 하루에 3개씩 썼어요. 여행글을. 그러니까 그 상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 키워드가 45개인가 증가했어요. 일주일 만에 45개. 원래 이게 밑에서도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거든요. 유효 키워드가 45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냐? 블로그를 시작하는 사람이냐, 뭐 중간에 있는 사람이나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냐 딱 하나예요. 글을 많이 적으면 무조건 블로그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무시 못해요. 내가 하루에 하나 적는 사람이 왜 방문자 1명이 안 되나? 이게 지금 이거 예시 아니에요. 지금 여기 썬킴인가 하시는 분이 그 답변이 아니라요. 방문자가 증가를 하지 않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블로그 가서 들어가서 봤더니 그냥 하루에 1%씩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지예요. 하루에 1일 1포라는 거는 1일 1포만 한다는 거는 성장이 어느 순간까지는 되죠. 블로그라는 거 어느 순간까지 성장하는 거는 초보. 딱 이제 근데 멈추는 순간부터 이제 초보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진짜 블로그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불이 되던 뭐 내가 하루에 하나씩 글을 뭐 어떤 글을 쓰던 일단 일정 수준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주제를 정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조언을 어떻게 해드리냐면 일단 써라. 네. 주제를 잡지 뭐 박학다 시간 분들은 일단 쓰고 싶은 거 다 쓰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쭉 크다 보면은 멈춰요. 일정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딱 가면 멈춰요. 누구나 생각을 해요. 오늘도 1000명, 내일도 1000명, 일주일 뒤에도 1000명. 블로그가 딱 멈춰요.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위에서 뭔가 누르는 듯한 느낌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는 그냥 박스권이라고 하거든요. 블로그 할 때. 내가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고 다음날도 하나씩 쓰는데 그냥 계속 1000명이에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계속 1000명. 그럼 이걸 과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올라가요? 예, 맞아요. 그 키워드 하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2개씩 써보세요. 올라가요. 포스팅 양을 일정 수준 이상 딱 무조건 계속 2개를 쓰라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 집중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그러면은 1000명이던 사람들이 2000명이 딱 돼요. 그러면 2000명일 때 계속 2개씩 써야 되냐? 아니요. 그때 또 하나씩 써보세요. 또 계속 2000명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1일 1포의 의미는 유지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만불인 사람이 있잖아요. 하루에 10,000명이 들어와요, 블로그가. 저 사람 하루에 하나씩 쓰는데 왜 만불? 나는 하루에 하나씩 쓰는데 왜 1000명뿐이 안 들어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1일 1포는 유지입니다, 유지. 그러니까 만 명이 들어오는 사람도 1일 1포 하면 거의 유지가 돼요. 정말 신기하죠, 블로그가. 하루에 1000명 들어오는 사람도 1일 1포 하면 1000명 유지가 돼요. 하루에 2만 명 들어오는 사람 1일 1포 하잖아요. 거의 2만 명 유지가 돼요. 정말 신기하죠. 근데 이거를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정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글을 써가지고 이 한마디로 갇혀 있는 거 있잖아요. 뭔가 누른 듯한 그거를 읽고 넘어가야 돼요. 이게 블로그라는 시스템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게 궁금하니까 와이프 했던 블로그를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항상 저의 모범 선생님은 저희 이제 와이프인데 최근에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올라갔던 거가 이거 보세요. 이게 15,000명, 17,000명 계속 이대로 유지가 돼요. 뭐 하루에 하나 쓴다고 해도 이게 근데 이게 원래 이전에는 어떻게 되냐 요즘에 근데 많이 쓰고 있어요.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하루에 계속 10,000명이 들어왔어요. 10,000명. 거의 변동이 없이 10,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루에 막 3개씩 쓰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부터. 3개, 4개. 그러니까 10,000명에서 15,000명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포스팅 쓰는 거는 뭐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너무 쉬운 답 아닌가요? 너 방문자 많이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많이 써라.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죠? 이게 답이에요. 뭐 키워드를 잘 잡아라. 키워드를 잘 잡아서 써라. 최적화에는 그게 해당이 돼요. 왜냐면은 똑같이 글을 하나를 써도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최적화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강의는 개별적으로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최적화가 되셔야 된다. 최적화 예를 들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최적화가 거의 나오지 않을 뿐더러 최적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근데 불과 10% 사람들한테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다 범용이잖아요. 여러분들 거의 준최적화 블로그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럼 준최적화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준최적화에 맞춰서 하다 보면 요즘 최적화가 또 이렇게 의미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를 잡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최적화 블로그에 갔을 때 근데 여러분 대다수 지금 그 중요한 시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시기는. 그러니까 많이 쓰다 보면은 돼요. 그리고 많이 쓰다 보면은 그 제가 키워드에 대해서는 이제 강사님마다 이건 다 생각이 다른데 이건 오직 제 생각이에요. 키워드를 왜 약간 의미 없이 생각을 하냐면 이게 많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오늘 강남 맛집이라고 올리고 싶은데 나는 강남 맛집이라고 키워드를 잡았어요. 강남 맛집 중간에 딱딱 집어넣은 거예요. 정석대로. 제목에도 넣고 도입부에도 조금 강남 맛집 쓰고 중간에 한 2번 넣고 마무리에도 넣고 골고루 딱 키워드 분포되게 강남 맛집에 대해서 썼는데 어라 나는 강남 맛집에 대해서 썼는데 엄한 키워드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 맛집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김돈희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뭐 김돈이 주차장은 어떻고 김돈이 뭐 메뉴는 어떻고 했는데 난 강남 맛집을 예상하고 썼는데 어라 김돈이 메뉴에 대해서 막 갑자기 유입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목적을 두고자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엄한 키워드가 막 여러 개 더 많이 들어와요.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키워드는 A인데 B라는 키워드로 계속 들어오네. 근데 이런 글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많아요. 정말. 나는 A라는 목적을 두고 키워드를 썼는데 B라는 키워드로 더 많이 들어와요. 이걸 보면서 약간 회의감이 드는 게 뭐냐면 굳이 키워드를 내가 목적을 타겟을 잡고 써야 되냐? 아니에요. 일단 글을 내가 한 1500자에서 2000자 쓰다 보면은 이 1500자에서 2000자 사이에 다양한 키워드가 형성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1부터 10이라는 그 카테고리별로 키워드가 막 돼요. 그래서 어 예시를 또 하나 보여드리자면 자, 이것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뭘로 그러니까 목적을 두고 썼냐고 물어보니까 베트남 다낭 호텔이래요. 그러니까 맨 앞에 둔 거예요. 보통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앞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다낭 호텔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싶었대요. 근데 정작 여기 보니까 다낭 하얏트 리젠시가 훨씬 많이 들어와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네요. 근데 베트남 다낭 호텔을 목적으로 쓰고 썼지만 두 번째에 가 있지만 다른 거 합계를 보세요. 겨우 3%예요. 겨우 3%. 100% 중에 겨우 3%만 여기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97%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키워드로 들어와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내가 이미 타겟으로 지정한 키워드가 있음에도 97%는 다른 거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잡는 게 의미가 있냐?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좀 생각이 좀 어떤가요? 내가 목적을 두고 쓴 키워드가 적어도 90 몇 프로가 나온다 그러면 타겟을 잡고 쓸 의미는 있겠죠. 근데 타겟을 잡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키워드가 훨씬 많이 들어와요. 97%가. 그럴 때는 굳이 키워드를 잡을 필요가 있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글들이 여러분들이 그럼 물어봐요. 이런 글들이 그러니까 뭐라 좀 예외가 아니냐?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것들을 또 보면은 뭐 경쟁이 안 센 것도 그래요. 어, 뭐 경쟁이 약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음, 다른 걸 또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로마 여행을 자꾸 썼겠죠. 뭐, 그 유입 경로를 봤더니 콜로세움이 이만큼 들어왔네요. 그쵸? 이탈리아 로마 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 1.6%네요. 그럼 이게 상위 노출이 되는지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두 번째는 있네요. 내가 노리고자 하는 키워드가 상위 노출 두 번째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몇 프로 통계가 잡혀 있죠? 불과 1.6%예요. 그러면은 98.4%는 어디서 들어오냐? 내가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하나 했을 때 이렇게 내가 타깃을 지정하고 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비중은 불과 1.6%예요. 그러면은 이 1.6%의 목숨을 걸어야 되냐? 전 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거의 모든 키워드가 이렇게 잡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94점 몇 프로는 다 다른 걸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1.6%의 목숨을 걸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그냥 마음 편하게 내가 쓰고 싶은 글 쓰면서 나머지 98%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비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걸 많이 쓰면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왜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마케팅 업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케팅 업체에서는 제가, 한번 예시글을 한번 보자 그러면, 음, 이게 예시글이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아마 예시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괌 돌핀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업체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잖아요. 그쵸? 괌 돌핀 크루즈를 진행하는 많은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위 노출을 시켜야 돼요. 그쵸?
그럼 이 키워드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마케팅 회사에서 키워드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는 이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상위 노출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업체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좋은 후기니까. 근데 여기 키워드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25%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게 있네요. 그쵸? 그래봤자 75%는 뭐죠? 다른 데서 들어와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이렇게 타겟 키워드가 지정이 된 것만 해도 25% 정도 비율뿐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비중이 높은 키워드도.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괌 돌핀 투어에 대해서 딱 눌러봤더니 이건 첫 번째에 있네요. 그쵸?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한번 의뢰를 해볼 가치가 있겠죠. 왜냐면 이 사람이 글을 썼을 때 상위 노출이 됐겠죠. 그럼 100명 중에 25명은 이걸 눌러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 25명이 이 지금 이 크루즈 업체를 선택할 여지는 준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이런 업체들한테는 중요하지만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어떻죠? 25%보다 더 중요한 게 나머지란 말이에요. 75%가. 75%의 사람을 더 나누는 중요해요. 이게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체에서는 이 키워드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나머지 75%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글을 적당하게 2,000자까지 쓰잖아요. 그럼 다양한 키워드가 잡혀요. 그래서 이거도 지금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하는데 좀 예시를 보여드리니까 좀 어느 정도 감은 오시죠. 왜 키워드가 그렇게 생각보다 비중이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건 어느 정도 감은 오시죠. 그 다음에 어,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도 있네요. 싱가포르 가볼 만한 곳.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볼 만한 키워드로 노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도 그렇게 노려서 썼을 거란 말이에요. 통계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예, 싱가포르 가볼 만한 곳 키워드가 있네요. 몇 번째 노출되는지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언서 키워드 챌린지 두 번째 올라가 있네요. 은메달이에요. 은메달 한마디로. 이제 은메달 올라가면 어차피 상위 노출 이제 뷰 탭에는 안 나오니까.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은 겨우 26.7%예요. 그럼 나머지 한 대략적인 74% 정도, 73.3%이 정도는 다른 키워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다른 내용을 적절하게 배열해서 블로그에 글을 쓴다면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키워드에 하나에 집착해서 거기에 올인을 할 거냐? 아니면은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서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면은 나머지 70 몇 명에 대한 걸 내가 더 들어올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싱가포르 가볼 만한 곳에 창의공항을 썼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도 13% 들어오지. 그쵸? 뭐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썼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또 3.3% 들어오지. 통합 검색에 또 보니까 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하나의 키워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50%가 넘어가지 않아요. 나머지 50%는 뭐냐? 그 다른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말 그러니까 너무 키워드가 노출 안 된다고 상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표적인 키워드는 유입이 많이 되긴 하죠. 당연하게도 유입이 좀 어느 정도 되지만 부가적인 키워드 비중이 더 높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상위 노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글도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인지. 어, 이탈리아 로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키워드를 잡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유입 경로를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와요. 다양하게. 성베드로 성당, 이건 성베드로 성당이 타겟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뭐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시국 같은데 타겟을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베드로 성당이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이 성베드로 성당이 제일 위에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타겟 키워드를 잡는다는 게 의미가 없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비중 자체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해야 되냐면 당연하게도 글을 많이 쓰는 게 당연히 좋지 않을까요? 여러 개의 글을 쓰면 좋지 않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글 하나 쓰면은 36명이 들어올 걸. 그쵸? 지금 36명 들어왔잖아요. 글 하나에. 근데 이탈리아에 대해서 로마에 대해서 하나를 더 쓰는 거예요. 아까 지금 여기 이거였죠. 이탈리아 로마가 하나 더 있을 텐데. 여기 하나가 더 있네요. 아까 봤던 거. 그러면 이 글을 썼더니 63명. 글 두 개 써가지고 100명이 들어왔어요. 그쵸? 이게 낫다는 거죠. 그럼 글 세 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한 150명 정도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4개 쓰면 200명이 들어와요. 그럼 글 하나를 써가지고 키워드 잘 잡아서 200명을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50명짜리 4개를 만들면 돼요. 그게 가장 블로그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예. 정말 필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마음 편하게 내가 글 하나 쓸 때 10명 들어온다.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개는 많이 들어와요. 그냥 아무 글이나 지나고 볼까요? 한번 옛날 글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22년 8월 14일. 이거 몇 명 들어올까요? 4명 들어왔네요. 4명뿐이 안 들어왔네요. 그 4개. 그쵸? 또 지나간 글이 뭐가 있을까요? 음, 뭐 제주 여행. 아, 이건 11월 달이니까 그렇고 이거 뭐 듀얼 브레스니까 7월 달에 쓴 글이네요. 이거 물놀이 필수품. 이건 2개. 그죠? 시간이 지나면 다 이래요, 여러분 글이. 10,000명이 들어오는 사람의 블로그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뿐이 검색이 안 돼요. 또 지나갔을 때 청와대 개방. 이거는 9월 달에 쓴 거예요. 2달 지났죠? 조회수 5. 검색이 안 되지는 않아요. 그쵸? 보니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글 하나, 그러니까 글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누적이. 이건 9월 달에 썼던데, 이건 조회수 빵이에요, 심지어. 그쵸? 그래도 일 방문자 수가 나와요. 왜 나오냐? 글이 2,300개예요, 2,300개. 2,300개인데, 모든 글에 조회수가 2가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하나씩 2. 그러면 벌써 4,600이에요. 4개, 5개, 6개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근데 물론, 시간이 지나간 글들은 뭐 2, 3 이렇게 나오겠지만, 최근 글일수록 조회수가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어, 뭐 23일에 올린 글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153. 그쵸? 이거 같은 경우에 최신 글이잖아요. 최신 글 같은 경우는 153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글 10개면은 벌써 1,500이에요. 근데 최근에 쓴 글이 많잖아요. 최근에 글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탈리아 피렌체 68. 그쵸? 그럼 2개만 합쳐도 벌써 200이죠. 글 2개 벌써 200이에요. 거기다 방콕 쇼핑 리스트. 이거는 300이 나왔네요. 조회수가. 그럼 벌써 500. 최신 글 쓰는 글들이 앞으로 좀 쏠려 있단 말이에요. 방문자 수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 벌써 그러면은 500이 넘어가잖아요. 그쵸? 500. 아까 로마 봤던 거는 64. 그럼 거의 아까 로마 글 하나에서 600 되죠? 154. 그럼 거의 벌써 700, 800 되는 거예요. 이런 글들이 앞에 요만큼 쏠려 있는데 지금 22일이니까 어떻죠? 4일 동안 쓴 글 조회수만 해도 거의 2천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000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방문자 수는 안 나오겠지만 쌓인 글들이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지나간 글 중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글도 있을 거예요. 음, 10월 달에 글 쓴 거 거의 한 달 좀 지났죠? 이것도 84가 나오잖아요. 한 달 반 전에 썼던 글도 84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로그 방문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때. 뜨문 쓰면은 글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말 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블로그는 꾸준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쓰면은 내가 글 쓰면서 뒤에 하나가 빠지고, 글 하나 쓰면서 뒤에 하나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회수가 되는 거예요. 글 하나 빠지기 전에 3개, 4개 쓰면 어떻게 되죠? 방문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때. 그래서 인내심, 꾸준함.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비교, 뭐, 바꿀 때 이건 정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지금 물어보시는 것 중에, 이게 이제 블로그를 하고 안 하고의 노하우의 차이예요. 지금 여행 같은 게 블로그도 주제별로 노하우가 다 있어요. 그쵸? 블로그도 약간의 노하우는 분명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행의 노하우를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행 블로그를 쓰는 중에 제일 어리석은 게 어떤 거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거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세부를 갔다 왔어요. 세부를 갔다 오자마자 세부에 대한 걸 다 써요. 세부 다 쓰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면 내가 쓰는 글이 내 글을 막 밀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혹시 아시나요?
그 다음에 또 갔다 와서 일본을 갔다 오죠. 오사카, 오사카, 오사카에서 계속 못 써요. 그러면은 쭉쭉 그냥 내가 썼던 대로 그냥 쭉쭉 밀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령 있게 쓴다면 많은 여행 블로그를 들어가서 보세요. 오늘 오사카 하루 올리고 세부 하나 올리고 오사카 하나 올리고 세부 하나 올리고 세 군데를 갔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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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요. 왜냐면은 어차피 여행은 약간 경쟁이 좀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글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그러다 보니까 어 많은 여행을 많이 다니는 분들 보면은 오늘 막 유럽 갔던 거 쓰고 막 일본 갔던 거 쓰고 세부 갔던 거 이렇게 분산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여행 세 군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세 군데가 동시에 올라와 있어요. 내가 세부 갔다 와서 딱 쓰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잊혀질만 할 때 하나 또 되고 잊혀질만 할 때 하나 또 쓰고 이렇게 되면은 세 군데 갔다 오면은 세 군데 다 쓸 수 있어요. 다 상위 노출될 수 있어요. 그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지금 상위 노출돼 있잖아요. 뭐 싱가포르 하나 쓰고 방콕 쓰고 오사카 쓰고 방콕 쓰고 이탈리아 방콕 이탈리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전혀 상관없어요. 네. 뭐 여행 관광청 사이트에 올려가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정보성을 쓰시면 돼요. 아, 그래서 지금 51분인데 항상 제가 그래요. 말하다 보면 말이 길어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금 축구를 하잖아요. 지금 축구가 그래도 많이 사람들 중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쵸? 일단 질문을 금방 받고 어차피 다음 주에 이어서 하면 돼요. 제가 두 번 하거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니까 일단 질문 같은 거 위에서 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동동님이랑 같이 제가 최대한 자리 마련해가지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위에 제가 질문 답변 안 드린 게 있거든요. 음, 제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좀 해서 해볼게요. 어, 여러분 질문 있으면 다시 올려주세요. 제가 뭐 이거 잘 보이시죠? 일주일에 몇 개를 올리면 인플루언서가 되냐? 이거는 몇 개 올리면 인플루언서. 요즘에는 답은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주제와 관련된 걸 100개라고는 말을 하는데 요즘에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주제와 관련된 게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날마다 적는 게 쉽진 않죠. 근데 의무적으로 적게 생활 습관이에요. 그냥 나는 이 시간 되면은 블로그를 해야지. 약간 이 습관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하면 저 사람도 올리니까 나도 올려야지. 이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블로그 자체는.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했을 때 제가 알려드리는 지식이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어떤 거냐? 아, 저 사람도 쓰니까 나도 쓴다. 예. 다른 사람도 쓰니까 나도 쓴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예. 보통 하나의 포스팅 쓸 때는 초반에는 한 2시간씩 걸려요. 2~3시간씩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가면 1시간 만에 끊는 분도 있고 뭐 체험단 같은 경우는 3~40분 만에 끊는 분도 많아요. 음, 이거만 해도 사실 드릴 말씀은 진짜 많거든요. 이거 하나만 봐도. 어, 전 질문은 잠시만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이 질문을 어쨌든 해야 되죠.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은 안 되고, 제가 주말에, 유튜브 라이브를 키던 해서 질문은 따로 받아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해야 되는데, 축구는 또 봐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또 축구도 또 여러분들의 또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일인데,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켜든지 해서 혹시 제 유튜브 혹시 아시나요? 그 링크에 남겨드렸죠. 댓글에 다시 보기 하시라고.
거기에다가 알림을 하던 어떻게 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해 드릴 테니까. 알았죠? 그 켜 가지고 단톡을 통해서 "오늘 몇 시에 유튜브 라이브 질문 받겠습니다." 하면 들어오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 드릴 테니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고 질문을 한번 지금 제가 좀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여러분 코칭 강의 1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 100만 원짜리 강의 그 뭐 몇백만 원짜리 코칭 받고 저한테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 제가 하던 말이랑 똑같대요. 근데 한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강의 들었는데 제가 했던 말이 똑같대 거기서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왜 들었냐?" 했더니 200만 원, 300만 원짜리면 뭔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들었대요. 아 그 200만 원, 300만 원 여행 갔다 와서 블로그 후기만 써서 더 블로그 성장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심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인제 말씀드렸는데 글 쓰고 나서 인제 막 프로그램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 보죠 막. 그랬더니 노출 상태가 막 이상이 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블로그 썼는데 누락, 뭐 이상 이렇게 뜨잖아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이상한 거지. 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만 이상할 뿐이지 블로그는 상관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내 포스팅 이상해진다.' 예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저품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품 걸리는 분들은 다 왜 자기가 저품 걸린지 알아요. 거의 다 알아요, 왜 그러는지. 근데 내가 갑자기 멀쩡히 여행 후기 쓰고 막 레시피 쓰고 했는데 저품이 됐다? 제 상식적으로 이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다 알아요. "저품 왜 걸리셨어요?" 하면은 나오는 답변 거의 똑같습니다. "뭐 이거 해 가지고 저품 걸린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품 당연히 풀 수 있죠. 근데 인제 굳이 뭐 예를 들어서 글이 한 200 개뿐이 없는데 저품 걸렸다 하면 그건 버리는 게 낫죠. 근데 정말 10년 동안 쌓여서 막 한 글 한 150개 아니 글이나 막 한 2,000개 쌓여 있는데 저품 먹었다. 살려야죠, 그런 글들은. 근데 저품 풀죠. 왜 못 풀어요? 저품 다 풀릴 수 있어요. 그럼 저품 걸리면 뭐 다 버리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디를 여러 개 써 가지고 저품 된다? 저는 제가 여기 지금 잠깐 보여 드리면은 어 음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로그인 할게요. 여기 아이디 얼마나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를 지금 여기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품이 온 블로그가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여기에만 지금 열하나 잖아요. 지금 크롬에만 열하나 잖아요. 여기 그럼 또 달라요. 여기 지금 보면 이거는 웨일이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도 또 이만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 여기 14개 있네요. 그러니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심지어 전 티스토리도 몇 개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 주변에는 소문이 너무나 많아요. 그 소문은 다 누굴 위한 거냐? 예. 블로그 강사를 위한 소문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안 된다고 하니까 자꾸 그 해결책을 딴 데서 찾고 싶어 해요. 그냥 블로그만 쓰면 되는데 자꾸 그냥 같이 모여 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글 쓰면 되는데 어떻게 되죠? 자꾸 어디서 해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 돈 주고 해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너무 답답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자꾸 돈 주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해답이 나올까요? 예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의 목적은 여동동 님도 그렇고 소라행진 님도 그렇고 저희 인제 목적은 그거예요. 같이 좀 해 봤으면 좀 같이 이런 강의도 지식에 대한 강의는 얼마든지 해줄 수는 있어요. 이 지식에 대한 강의는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받아먹기 나름이에요. 잘 받아먹으면 여러분도 잘 성장해서 잘 크는 거고 못 받아먹으면 또 딴 데 가 가지고 또 돈 주고 그걸 또 뭔가를 입 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가 추구하는 방향은 그거예요.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좀 자극도 받고 그쵸. 관리도 좀 해 줘 블로그는 관리예요. 어떤 관리냐? 블로그를 하다 보면은 변수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요, 변수가.
근데 블로그를 1, 2년 한 사람들은 그 변수를 다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10년 뭐 10몇 년 동안 한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다양한 해답을 내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블로그 강의를 그렇게 하고 하는 거겠죠. 저도 겪어본 게 진짜 많다 보니까 저는 블로그 저도 팔아보기도 했어요. 제 블로그. 블로그 팔아보기도 하고 사보기도 하고 뭐 저품도 먹어보고 네. 다 해봐요. 저 하지 말라는 거 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남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왜 그게 안 되는지 해봐요.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저는 제가 해봐야 네. 그러고 나서 뭐 저품도 먹어보고 아, 이래서 하면 안 되는구나. 이래서 뭐가 문제가 되는구나. 해봐요. 왜냐면 왜 팔아봤냐면 팔면은 그 사람들이 블로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속속들이 볼 수 있잖아요. 제 아이디는 제가 로그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 아이디도 팔아봤어요. 그렇게. 최저가 블로그를 팔아봤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영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왜 사는 거는 최저가 블로그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구매를 한 거죠.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경험적인 게 많아요. 이런저런 경험적인 게.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해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오늘은 다 축구 보러 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 88분이 있는데, 제가 약속해드린 대로 주말에 유튜브 라이브를 켜서 시간 구애 안 받고 질문을 다 받아드릴게요. 전부 다. 질문을 받아서 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해주시면 되고, 다양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저희가 무료 강의는 했지만, 지금 유료 강의는 없어요. 지금 유료 강의는 없고, 다양하게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지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어플도 만들고, 다양한 것들을 지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과정에 유료적인 프로그램도 있지만 꼭 그건 참여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나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관리적인 요소나 여태까지 뭐 블로그를 했는데 뭐 강의를 들었는데 뭐 차별적인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 하는 분은 하시면 돼요. 왜냐면 같이 할 거니까. 근데 지금은 유료 강의는 아직 개설을 안 했습니다. 예. 왜냐면 너무 그럼 속보이잖아요. 이게 무료 강의 해놓고 왠지 떡밥 해가지고 이제 뭐 유료 강의 하는 것처럼 해서 좀 그건 너무 그래서 무료 강의 해드릴 만큼 해드리고 성격에 맞는다고 하시면은 내년에 블로그 강의를 만들 거예요. 저희들끼리. 그래서 그거는 강의는 듣고 싶은 분은 듣고 분명히 혜택은 또 그만큼 또 드릴 거고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다음에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또 설명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뭐 궁금한 것들은 다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해볼게요. 어쨌든 축구 때문에 예, 저도 보러 가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축구에 또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기분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축구를 이기면 뭐가 있을까요? 뭐 커피를 저는 야구를 제일 좋아해서 뭐 축구는 사실 그냥 4년마다 하는 거니까 네, 하려는 거고 뭔가 이벤트가 있으면 좋으니까 어쨌든 후기 남겨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지금 다 취합하고 있거든요. 어, 무료 강의는 뭐 큰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어, 근데 저도 제일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제 생각은 제가 이제 뭐 한국 축구가 이기면은 뭐 커피 50잔, 이제 뭐 백다방 커피 50잔 해봤자 얼마 되는 건 아니지만 50개를 하는 대신에 대신 뭐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뭐, 뭐 그런 거는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너무 그런가? 조건 하면은 지금 여기 80 몇 분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어, 그래야 더 그이잖아요. 지면 또 그런데 아무튼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예. 후기 많이 남겨주시고 뭐 축구 오늘 하루만 있는 거 아니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는 커피 50잔을 걸고 뭔가 후기 말고 어 할게요. 후기는 쓰시고 제가 오늘 달아드린 댓글에다가 다시 답글을 달아주시면 돼요.
예,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너무 좀 정성스럽게 후기 작성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도 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또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후기는 여러분들 블로그에다 그냥 쓰시면 돼요. 예, 답글 링크에다 하면은 2015년도에 저품이 걸린 건 지금 하면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 네, 링크 다른 거는 제가 취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차까지 하면은 이번 후기까지 모아서 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어쨌든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질문은 제가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 금요일 공지를 해드릴게요. 몇 시에 라이브를 하겠다. 그럼 그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다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어, 뭐 앞으로 다 같이 오래 볼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웃, 블로그 이웃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는 뭐 언젠간 또 오프라인에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또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는 그냥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뭐 좀 민감한 부분이 나오면은 사실 저장을 하지는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라이브는 뭐 꼭 못 해드리겠어요. 예. 장담은 못 해드린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올려드리도록 하고 궁금하시면은 개인톡을 주시거나 다음 시간에 모아서 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후기 남겨주시고요. 저희도 좋은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무료로 참가할 수도 있고 유료로 참가할 수도 있고 또 유료로 참가하면 또 그만큼 혜택을 또 뭔가 하려고 좀 노력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하면은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에는 라이브는 제외하고 12월 1일 날 이제 또 세 분 또 따로 만나서 또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축구 보시고 예, 이기면은 또 다음에 또 뭔가 또 좋은 이벤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